안녕하세요.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다음 중 명제를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x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참 거짓을 알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크다, 높다 이런 부분도 역시 개인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답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값이 안 되겠습니다. 참 거짓이 명확한 것이 명제다라는 사실, 그러니까 내각의 크기합이 180도이다. 참 거짓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. 5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명제의 정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.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. 원소가 한 개, 두 개, 세 개. 아이고. 그 다음 번째 원소들을 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겠군요.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호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.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,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,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공집합 자체는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맞고요. 이런 부분들은 이곳에 있는 원소가 나와 있는 거죠. 원소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, 자,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. 두 개가 나와서 집합 표시되어 있느냐, 이 부분들이 되어 있냐, 뒤에 거가 나와 있으면 이제 원소가 되는 거니까 원소입니다라고 맞게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요건 뭐 2라는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죠. 집합 이런 개념이고, 지금 이건 이제 원소로 좀 살펴달라 이런 뜻이었죠. 또 원소 이렇게 돼 있고, 공집합은 뭐 집합 이런 내용이니까. 자,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뭐죠? 이거는 이제 집합도 될 수 있고 원소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, 집합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부분 집합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? 되셨습니까? 일단은 기호 사용 바르게 기호의 사용처를 좀 기억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,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.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나중에 좌표 구하는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요. 1이란 건데 y축으로 3만큼 더하기 3 해주면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마이너스 7,4 이렇게 처리 되겠죠. 그럼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. 좌표 평면 선상의 점 자체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이론이 되겠죠. 쉴 수 없이 풀이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. A집합, B집합 조제했을 때 A합 B, 차집합, A 교집합 B 원소의 모든 합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집합에다가 표시를 좀 해보면 되죠. 3하고 5 부분들이 이제 공통 부분에 있나요? 그럼 B집합은 7 있겠고, 1, 2, 4 이런 부분들이 1, 2, 4 이런 부분들이 A집합에만 있는 원소가 되겠습니다. A합 B 전체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버리면 이런 원소가 남는 거죠. 그러니까 A합 B, 차집합 A,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, 2, 4, 7 이런 원소들이 남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좀 합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러면 결과는 뭐 1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원소들을 뭐 집합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면 개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세 집합 A, B, C에 대해서 A 합 B 8이 약수가 되겠네요. A 합 B 8이 약수 1, 2, 4, 8 표시해 가면 되겠고, A 합 C가 되네요. 12i 짝수 이렇게 처리되면 2, 4, 6, 8, 10 이런 형태로 처리되면 되겠습니다. 다음을 해라는 얘기는 이건 뭐 분배 법칙 학습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. A 합 B 교집합, A 합 C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위에서 구해놓은 이 두 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구해가는 거죠. 공통 부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? 2, 4, 8 이런 원소들 짝수들이 되겠죠. 2, 4, 8 이렇게 짝수들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모든 원소를 곱하기 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곱하기 하면 6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재미난 표현이죠. 분배 법칙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려면 분배 법칙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어진 전제 조건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 중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?
모든 소수는 홀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소수의 이 부분이 있죠. 그다음에 2, 3 이렇게 쭉 진행해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.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고 되는데 어이쿠 성립하려면 지금 이게 뭐 됐습니까?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이런 실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까? 라고 되는데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. 0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되는 근이 존재하는 거죠. 근데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까? 물어보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더라도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. 이것도 안 되는 내용. 다음은 x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범위를 표시해주면 0하고 1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? 0하고 1 이렇게 됐습니까? 모든 자연수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다 성립해 가는 거죠.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답해야 될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.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모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잘 하라는 얘기죠. 모두는 말 그대로 모두 다 성립해야 되겠고 어떤은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합니다. 라는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. 명주가 주어져 있는데요.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우를 좀 구해야 되겠죠. 결론을 부정해서 x는 k이면 x제곱은 9보다 크다의 반대는 이제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k라는 숫자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. k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.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입니까? 물어보면 당연히 7개라고 답해가면 되겠죠. 일단은 뭐 대우를 구해갈 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쓰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에 씁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뭐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. 전체 집합은 60 이하의 잔수가 되겠습니다. A집합은 6의 배수, B집합은 4의 배수 되어 있고요. 주어진 조건이라면 A합 X 했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 X집합이 뭐 A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. 6의 배수 집합에 속하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. 근데 B집합하고는 교집합이 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는 4의 배수가 안 돼야 되겠네요. 그럼 6의 배수 중에서 6, 12, 18, 그 다음에 24, 24도 이제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습니까? 5, 6, 30 이렇게 되겠죠. 36은 또 좀 빠져야 되겠죠. 그럼 42, 그다음에 42, 그다음에 48은 또 안 되겠고요. 어이구, 69, 54 이런 부분들 지금 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1개, 2개, 3개, 4개, 5개의 원소가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이 X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. X의 개수는 몇 개가 됐냐 이런 얘기인데 뭐 당연히 부분집합 개수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3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6의 배수인데 그 중에서 근데 4의 배수를 좀 빼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6 곱하기 1, 2, 3, 4, 5, 6, 7, 8 할 때 짝수들 빼고 이제 홀수들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눈 원소들 가지고 만들어가면 되는 집합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조금 이해하고요. 그 다음에는 뭐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게 2의 n제곱입니다라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루트 2가 근데 유리수라고 가정했죠. 규율법 증명해가는 내용이죠. 정반대로 좀 증명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주는데 mn 부분들은 이게 좀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서로소가 되어야 되겠죠. 서로소인 관계인 자연수 mn에 대해서 루트 2를 이렇게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분수꼴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. 양변 제곱하니까 루트 2m은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2m 제곱은 n 제곱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되는 거죠. 이런 형태의 좀 식이 얻어져 있고 n 제곱 이런 형태의 식.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n 부분들이 2 곱하기 돼 있으니까 그죠. n 제곱이 2배수니까 n도 2배수가 되겠죠. n은 2배수가 됩니다. 라는 이야기. 그래서 n을 좀 2k 이렇게 써주고요. 이 부분을 여기다 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4k제곱은 2m제곱에서 또 2k제곱은 또 m제곱 이런 형태로 좀 쓸 수가 있겠죠. 2k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m제곱 이런 형태의 m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m도 몇 배수가 되죠? 2배수가 되면은 서로소라는 가정에 이제 모순이 생겨서 유리수라는 말이 맞지 않은 잘못됐으니까 맨 처음에 써져 있는 무리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증명해가는 절차 귀류법 결론을 좀 부정해가지고 열심히 보여줬더니 말이 안 돼서 원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
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서로 소가 돼야 되겠고요. 처음에 나온 값이 뭐였죠? 나 부분들이 여기죠. n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중에 m 그렇게 처리되면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? 귀류법 어떻게 증명해 가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10번 시작합니다. 직선을 x축, y축방으로 평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.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x 플러스 3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죠. 함수 그래프 형태일 때는 이렇게 괄호를 먼저 쳤네요.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렇게 되면 y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면 되겠죠. 빼기 3에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곧바로 0을 좀 대입하면 되죠. 0도 이렇게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.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k 값은 곧바로 9 이렇게 나오나요?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직선 자체를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부호를 좀 약간 좀 좌표랑 좀 반대 형태로 써가는 거죠. 이 항목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하겠습니다.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찹이다라고 돼 있죠. 대우를 좀 구하면 되죠. P이면 나 Q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이려면 P 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.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. 원래 이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죠. Q라는 집합이 P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또 표시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. 그냥 벤다이그램 그렸고요. 이 상태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P하고 Q가 좀 바깥쪽에 되는데 교집합을 보면 공집합이 되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주어진 부분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지금 니은 풀어달라는 얘기죠. P 교집합 Q가 이제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 되면 전체 집합이다. 2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. 이 부분들은 뭐 P 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물어봤는데 P 합 Q 했을 때 이게 뭐 전체 집합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.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. 일단은 뭐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살펴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됩니다.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. x, y 값이 0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. 가로가로 이렇게 곱하게 됐을 때 전개를 해가는 게 더 우선이죠. 9, 16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x분의 12y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곱하기 해주면 y분의 12x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문자가 이제 확실하게 역수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산술기의 평균을 쓰면 되죠. 그거랑 갖다 해서 2배의 루트 12,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 더하기 24로 좀 풀이가 돼서 최소값은 49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전개 후 산술기야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죠. 각각 산술기야 하다가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풀이법 기억해가면서 산술기의 평균도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확실하게 잘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3번 문제 이어집니다. 원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. 원을 좀 평이동 대칭이동하는 거죠. 원은 이제 반지름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중심 좌표만 어떻게 좀 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만들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부를 바꿔서 넣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열심히 했는데요. 이 부분들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됐을 때 대칭이 되면 이제 이쪽 부분 이러고 가서 자기 자신 되라 이런 얘기죠. 그러려면 이제 중심이 직선 위에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. y는 이꼴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좌표와 y좌표 같아야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a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원 부분들을 대칭이동, 평이동 했을 때 식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중심 좌표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풀었다는 사실들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겠습니다. 1,3과 y축의 점, y는 꼴 x의 점이 있습니다. 둘레의 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. 이런 부분 이제 위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1,3이라는 점이 이렇게 P점이 있겠고 여기 Q점 그 다음에 R점 이렇게 있어서 둘레의 길이를 좀 물어봤는데 만약에 PR, QR 이 길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놓으면 되죠. B 프라임 이런 좌표에서 여기 이제 1,3 돼 있으니까 뭐 3,1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좀 같은 길이가 됐으니까 이 두 개의 길이를 좀 합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. 그 다음도 이게 PQQR 길이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것도 대칭해주면 되죠. 이렇게 좀
그럼 x부호 바꿔서 이렇게 좌표 놓게 되면 이제 똑같은 거리를 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둘레 길이라는 것은 요게 세 개의 길이를 좀 더하게 가면 되는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? 직선 거리로 가면 되겠죠. 직선 거리로 갔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. 마이너스 1,3하고 3,1 직선 거리 그럼 루트 4제곱에 2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2 루트 5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4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. 대칭 이동 공부하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응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통의 문제 유형이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 유형이죠. 그러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. 설문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100명에게 최근 1년 동안 예금 펀드 주식 중 거래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경우에 대해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. 주식 거래만 한 사람, 주식 거래를 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. 펀드 거래를 한 사람은 모두 예금 거래를 하였다. 이런 얘기는 예금 거래 집합 안쪽에 펀드 집합이 이렇게 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? 예금 주식 펀드를 모두 거래한 사람 6명. 그러면 이제 주식 부분들이 오캡해서 여기 6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됐습니까? 주식만 한 사람이 또 8명이라고 했죠. 그러면은 또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37이니까 됐고 펀드 거래는 하지 않고 예금과 주식만 거래했다는 얘기는 요걸 구해가는 건가요? 그럼 37에서 14를 빼면 되겠군요. 23 해서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. 좀 독특한 것은 뭐 펀드 거래를 한 사람은 모두 예금 거래를 했다 이 부분. 그래서 이제 벤 다이그램에 이렇게 표시해 간 이 부분들.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한 거죠. 정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문장만 읽고 이렇게 풀려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내용 정리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.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, 라지 PQR이 주어져 있습니다. P는 Q기관 충분 조건, 진리집합을 봤을 때 P집합은 충분 조건이니까 Q보다 좀 작은 집합이다 이런 얘기 되겠고 R은 P기관 필요 조건, R집합이 P집합보다 크다 이런 얘기니까 두 집합은 이 8이라는 P집합의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B-A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는데요. 문자로 됐으니까 경우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.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8이 되는 경우라면 a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q집합은 당연히 8하고 b 이렇게 처리 되겠고 이때 이제 r집합은 어떻게 됐습니까? a 값이 3이었으니까 3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8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8이 돼야 되겠죠. 그러면 b 값이 5입니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때 이제 b 마이너스 a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? 2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. b-a는 이퀄 2.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3도 해야 되죠. 그럼 이제 q집합은 8b 이렇게 쳐야 되는데 r집합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 되어 있고 이때 이제 8 만들려면요. 어이구 b 값이 그러면 이게 8 돼야 되는 거니까 11에서 더 커지잖아요. 이제 b-a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? 어이구 또 이게 좀 더하게 되나요? 14에서 이제 숫자가 더 커지는데요.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죠. 전혀 문제와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형태들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그러면 B 값이 8인 경우도 조사해야 되나요? B 값이 8 이렇게 처리됐다면 Q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1, 8 이렇게 처리되겠고 R집합은 A에 A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된 거죠. 됐습니까? 자 그렇다면 이제 A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R집합에 대해서 좀 나눠지겠죠. A 값이 또 8일 수도 있고요. 8이 되게 되면 이곳에 이제 뭐 8하고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미 이렇게 8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A 값이 0이 될 수도 있죠. 이 뒤쪽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B 값 8에다가 B 값 8인 상태에서 구해갈 수 있겠죠. B-A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B-A가 또 8도 될 수도 있는데요. 가장 작은 경우를 좀 구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와, 답이 뭐 4종류가 되네요. 그죠? 지금 뭐 이렇게 14 이런 부분도 좀 나왔었고 8도 나왔었고 지금 각각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일단 뭐 8이라는 원소 자체가 각각의 집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지고 조건 이렇게 나눠가는 부분들이죠. 맨 처음에 이제 a제곱 마이너스 8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8인 경우 이렇게 좀 해서 이제 각각 집합 만들어 놓고 원소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응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A집합은 2, 3, 4, 5, 6 5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.
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해서 가장 작은 원소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럼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2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잖아요. 그럼 이거 가지고 쭉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만든 개수는 몇 개 만들까요? 근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니까 이쪽에 있는 원소가 공집합이면 안 되죠. 원소가 좀 4개 있는데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2가 제일 작은 원소다.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2 곱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뭐 30 이렇게 계속 처리되겠고요. 3이 그러니까 2가 안 들어가고 3이 제일 작은 원소가 되게 되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개 3인 경우가 이렇게 있겠고 그럼 3, 7, 21이 계산되겠습니다. 이런 규칙이 되겠군요. 2, 3이라는 원소가 없고 4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게 되면 5, 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2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4, 3, 12 해서 만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가장 작은 원소 형태로 표시가 되면 이때는 뭐 원소가 2개 이상 돼야 되니까 6에서는 하나밖에 못 만들죠. 그래서 5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51에다가 17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정답은 뭐 6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뒤쪽에 이제 만드는 개수들, 그러니까 이걸 뭐 집합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, 그러니까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, 3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, 물론 이제 2 포함 안 하고, 이때 이제 부분 집합 개수, 근데 이제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니까 뒤에 이제 빼기 1 이렇게 해서 개수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, 큰 흐름 틀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런 내용들 조금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 두 자연수 Km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 있고요. 두 부분 집합 M의 약수가 되어 있고 B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. B차 집합 A가 9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전체 집합이 9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요. 뭐 일단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 가지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B차 집합 A가 9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합 B의 여집합이 원소가 7개란 이야기는 B의 여집합은 이거 5, 9 빼고 나머지 다 부분들 이제 나눠서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.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과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 원소의 합이 여기 뭐 14 정도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. 근데 M이 약수의 집합인데 9까지 약수해서 숫자가 14 되려면 좀 숫자가 커야 되겠죠. 1, 2, 3, 4, 5, 6, 7, 8, 9 일단 9하고 5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. B집합에만 있는 거니까 약수의 합이 14가 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죠. 6대 6은 좀 되나요? 1, 2, 3, 6 해주는데 이것도 12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그러면 7은 일치 안 되고 그럼 8? 1, 2, 4, 8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1, 2, 4, 8 이렇게 처리된 게 어떻게 된가요? 15가 되는 거죠. 15 이렇게 처리돼서 14가 돼야 되는데 공통이면 되겠군요. 이 부분이 좀 답이군요. 공통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. 2, 4, 8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, 2, 3, 4, 5 그 다음에 6, 7, 8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겠죠. 그럼 이제 바깥쪽 부분들의 이제 원소가 이제 7개 이런 부분들 됐죠. 그 다음에 이를 이제 공통으로 처리해주면 어휴 깜짝이야 이게 지금 숫자가 좀 14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4보다 더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다른 것들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죠. 일단 14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해서 전체적인 모양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이제 다음에 원소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죠. 두 번째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3, 6, 7이 되는가요? 그럼 원소들을 좀 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16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군요. 되셨죠?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좀 주어진 내용을 좀 정리해가는 절차가 필요하죠. 정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데 그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그래도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풀이해야 되겠습니다. 연습장에다가 조금 메모해가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가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. 19번 시작합니다.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좌표가 있을 때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합니다. 좌표의 곱이 양수고 x좌표가 더 크게 되면 y는 x 대칭 이동하겠고 그 다음 좌표 큰데 이번에는 y좌표가 더 크고 이건 x좌표가 더 크고 그러면 이번에는 x축 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음수가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y축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P1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45좌표로 가려면 뭐 규칙 이해하라 이런 얘기니까
P1 좌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5,2 주어져있는데 양수면서 x가 더 크니까 P2는 y는 꼴 x 대칭해서 2,5 만들면 되겠고, 이번에는 그러면 양수인데 y 좌표가 더 크죠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x축 대칭 이동해서 y부호를 좀 이렇게 바꿔 써놓으면 되겠습니다.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? 0보다 좀 작아졌으니까 P4 이렇게 되면 이제 y축 대칭 이동하니까 x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, 마이너스 만들면 되겠죠. 규칙 안 나오는데요. 계속 해야 되겠군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좌표는 둘 곱하면 양수에다가 x좌표가 더 큰 거니까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2 만들면 되겠고, 6 해주면은 요번에는 y좌표가 더 큰 거니까 이때는 x축 대칭 이동해서 y부 바꾸는 거 2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, 그 다음에는 7, 이게 음수가 됐으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y축 대칭에서 x부 하니까 5,2가 되겠죠. 그러면 맨 처음 좌표가 돼가는 거죠. 그러니까 6번마다 규칙하겠고, 그 다음에 아이고 부호를 바꿨어야 되는데 5,에서 자기 자신 돼가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45번 이렇게 처리되면 P4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6, 7, 42, 42를 빼고 나면은 P3이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구해가는 좌표는 세 번째 좌표가 되겠습니다. 2,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렇네요. 그때 이제 x좌표, y좌표를 좀 더하게 하게 되면요, 당연히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쭉 해가면서 규칙 찾을 때까지, 그러니까 처음 좌표 나오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부분들 대칭 이론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율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.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. B면 Q, not Q가 모두 거짓인다 그러네요. 참이 될 때는 P가 Q에 이렇게 좀 쏙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,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뭐죠? P 부분들이 Q에 쏙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 나온 부분들이 이게 좀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가요? 알겠습니다. 근데 Q, 어이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. 근데 Q집합이 인수분해가 되죠. X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해야 되겠고요. P는 어떻게 됐죠? K x 범위가 K 플러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1에서 또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된 거죠. 이 부분들 범위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처리하면 되겠죠.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가 되면 아이고 이건 그럼 여집합은 이렇게 또 구멍 뽕 뚫어가지고 표시하면 되는가요?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,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양쪽에 걸쳐 있어야 되죠. 여집합에도 좀 거짓되고 P에도 거짓돼야 되는 거니까 범위 표시들이 이렇게 좀 걸쳐서 있는 모양들 됐습니까? 그런데 여기가 좀 K 마이너스 여기가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됐고, 반대편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이렇게 걸쳐서 K 마이너스 2, K 플러스 2 이런 부분들, 여집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.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안 들어간 부분들이 이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. 이렇게 좀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K-2하고 마이너스 2, K 플러스 2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려면 이게 좀 커져가지고 같아지면 안 되니까 작다 되면 되는 거고, 여기는 좀 같아도 되는 거니까 K 값이 이제 이항시켜서 0보다 작다가 되겠고,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. K-2, 4, K 플러스 2 됐을 때 역시 또 이 부분이 있으려면 요 숫자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? 요 숫자가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은 바깥으로 나온 부분이 없으니까 좀 작아야 되는 거죠. 이런 형태로서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K 값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항시키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. 해서 범위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겠네요. 와, 그러면 또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써놓고 여기는 3, 4, 5, 6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뭐 소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처리가 되는 거니까 3 빼고 나면은 또 나중에 3 더하겠으니까 결과 합이 8이 되겠죠. 전체 계산 결과는 8입니다. 모든 합은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일단 이론 부분들 참이 되려면 이렇게 싹 포함되어야 되는데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겠다. 근데 이게 Q에도 포함 안 되고 not Q에도 포함 안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원래 Q집합, not Q집합 이렇게 좀 처리했을 때
빠져나오는 이 양쪽이 이렇게 좀 걸쳐 있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됐습니까? 특히 이제 여기 좀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갔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, 이쪽도 갔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표시한 부분들,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.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메모해가지고 범위 표시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번 요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요. 앞쪽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이론 점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.